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이후에 거래가 안 된다. 시점이 언제부터에 대한 부분인데, 인천의 미추홀에도 재개발 지역이 있었고, 정부의 대비책을 보면요, 서울 수도권의 가격의 상승들이 멈추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활용 정점이 되었던 이제 상황이 뭐죠?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규제를 한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이후에 거래가 안 된다. 예외 조항을 빼고,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 설립인가 이후부터 거래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예외 사항이 있죠. 일단 안전 진단이 통과된부터 뭐 2년 동안 재건축 같은 경우 정비 계획이 입안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예외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정비 구역이 지정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입안이 안 된 경우에는 이제 예외 사항으로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추진위부터 조합 설립 까지 2년 이상 신청이 없을 경우에 조합 설립인가에 대한 부분에 신청이 없을 경우에도 예외사항을 두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물건 있죠. 예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성수라든지 목동이라든지 강남, 잠실 뭐 이런 데가 있죠. 그런 데는 아예 이거를 적용을 못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되게 무서워하는 부분들은 시점이 언제부터에 대한 부분인데, 소급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재개발은 조합 설립인가부터 거래가 안 된다. 재건축은 안전진단 이후부터 거래가 안 된다. 언제부터? 9월 달에 입안을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정책에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매물 같은 경우는요, 사업 속도는 뭐 당분간은 조금 빨라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요, 아무래도 정비사업이 길기 때문에 이 빨라지는 속도가 매물이 감소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이 매물들이 이제 사업 속도를 막 빨리 한다고 하지만은 그 속도를 내서 완성되기 이전에 매물은 급감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시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규제 기간이 우리가 길고, 그다음에 지금 예전에는 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부터 거래가 안 됐잖아요. 집값이 내려갔나요? 안 내려갔죠.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제한을 했지만 집값이 내려갔나요? 안 내려갔죠. 규제 기간이 길수록 그 기간 동안에 예외 조항에 포함되는 물건들이 나오면서 스프링처럼 가격들이 튀어나오게 할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은 물량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거래가 되는 물건들이 있으면요, 그 거래가 사실은 매도자의 극우위가 돼가지고 가격이 그냥 막은 만큼 조금 잠잠해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눌려져 있다가 스프링처럼 크게 올라갈 거예요. 그런 상황이 저는 이번 정책의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와 서울이 과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일까? 라는 생각을 우선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민간에서 정비 사업을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규제를 하면서 속도를 내게 했다고 하고, 함께 가자, 공공 직접 재개발, 공공 재개발, 뭐 지금 이사 대책이든 2020년대에 나왔던 8월달에 냈던 공급 대책이든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공공 재개발이 만약에 최소 30%를 달성하려면 민간 정비가 아예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공공에 우리가 시선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요. 생각을 해보세요. 뭐 지금 뭐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지분 적립형 뭐 해서 이익을 공유하자고 하고, 그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거기에 보다 더 좋은 민간 재개발이 지금 이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민간 재개발이 공공 재개발하고 붙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공공 재개발에 대한 관심들이 줄어들고, 민간 재개발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해제 지역들도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공 재개발과 서울의 민간 정비 사업들이 서로 물과 기름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공 재개발은 더욱더 이제 가기가 힘든 상황이 이제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거래를 제한한 부분으로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10년을 보유하고 5년을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 최근에 이제 재건축이 될 만한 물건들을 가져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10년 동안 거래 제한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재산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평불만의 호소들이 되게 많이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재건축 물건들,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 이후의 물건이라든지 뭐 이전의 물건들을 6월 9일 이전에 이제 장만을 하셨다면 우선은 장기 보유를 가지고 간다는 생각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또한 또 지나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강력한 거래 제한이 얼마나 오래 갈까? 10년을 갈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10년 가면요 시장 완전히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제 시장이 불안하고 규제의 정책들이 계속 쏟아지면서 효과를 발휘 못하고 있는 이 시장들이 10년을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상컨대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이러한 그 재산권 침해에 대한 호소와 시장에 대한 불협화음들이 굉장히 커질 거기 때문에 이 강력한 거래 제한의 규제는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이제 좀 제일 이제 관심 있어하고 궁금해하는 부분, 가격이에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그냥 제 생각이에요. 풍선효과는 일어날 것 같긴 해요. 뭐 이제 시간의 차이는 단기가 될지 중기가 될지 장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물건 전체로 보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축, 준신축, 구축 모든 가격이 지역과 상관없이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불이 막 번지는 것처럼 움직일 거예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을 제외해서 거래가 가능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이 되기 전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이 되기 전에 물건을 내놓는 사람들도 일부 생길 거예요. 일부 생길 건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신축, 준신축, 구축 지역 상관없이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시간차를 두고 번질 것 같고, 그 이제 중심에는 서울이 있는 거고, 그 서울에서 수도권, 그 다음에 지방 쪽으로도 일부 이 파동이 그렇게 크게 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것만 오르면 되는데 같이 올라가잖아요. 같이. 그리고 이제 예비 신축은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있죠. 일단은 안전진단에 진입하지 않은 재건축도 일부 수요층들이 몰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다만 이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생애 주기별로 접근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 예비신축이라면 도정법상의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라 사실 이제 리모델링으로서 조금 가능한 아파트들, 그게 이제 신축으로서의 예비신축이 되는 거잖아요. 재건축과 재개발의 정비사업을 제외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규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탑승 수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비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전진단이 아예 되지 않고 5년, 5, 6년 안에 재건축이 될 수 있는, 10년 안에 안전진단이 한 5년 이후나 아니면 조금 좀 도래했지만은 아직까지 아무 움직임이 없는 그런 데는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광명 보면은, 광명이 지금 뉴타운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뭐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구름산 도시개발 사업, 역세권 개발해서 전체적으로 신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뭐 재건축 같은 경우도 추진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철산 4, 그다음에 7, 그다음 8, 9, 10, 11 이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뉴타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1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 쭉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2주 철거, 2주 뭐 철거 해가지고 관리처분 인가 준비 중, 이런 건 지금 현재 거래가 할 수 있죠. 11구역, 12구역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예비 신축이라 하면 이런 거예요. 재건축 예정 가능 공동주택 현황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철산 12, 13, 하안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 가능 시기가 이제 최근에 다 도래를 했어요. 최근에 다 많이 도래를 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용적률이 조금 괜찮고 사업성이 나오고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사람들이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조금은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지역이 사실은 광명뿐만 아니라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안산에도 일부 있고 뭐 시흥에도 일부 있고 안양에도 좀 일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조금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예비 신축이라고 하면 아직 머나먼 얘기일 수 있지만은 되게 가까운 부분. 제가 나중에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 현황들을 이제 거의 수도권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거를 나중에 멤버십 올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저는 일기 신도시 예비 신축 관련돼서 일기 신도시에 리모델링 호재가 된 지역들이 있어요. 일산, 평촌, 삼본, 분당, 부천, 중동 이런 지역들이 있죠. 이런 지역들에도 사람들이 이제 풍선 효과 그리고 수요가 끌리는 지역으로서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라는 게 풍선 효과로 물건, 지역, 호재별로 다양한 양태로 저는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규제 지역 중에서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 그 다음에 투기 지역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투기 과열 지구에서만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이 거래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은 없어요. 조정 대상 지역은 세금을 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대구 같은 경우가 조정 대상 지역이 없고 투기 과열 지역만 지정될 때가 있었죠. 그땐 특이하게 집이 세 채가 있어도 세금 중과가 안 됐어요. 거주 요건 2년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세금과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건 조정 대상 지역이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거래 제한을 하는 부분들이 투기 과열 지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의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의 풍선 효과가 풍길 그 이제 좀 퍼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노란색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거든요. 이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하게 인천만 얘기하더라도 인천의 미추홀에도 재개발 지역이 있었고 부평도 재개발 지역이 있죠. 이런 식으로 상록구에도 재개발 지역이 안산 같은 경우는 있죠. 안산의 상록구도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은 이런 조정 대상 지역, 고양도 마찬가지고 뭐 의정부, 남양주에도 일부 재개발하는 지역 중에서 조정 대상이 포함된 데가 있어요. 뭐 광주, 용인, 오산, 화성 이런 식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 정비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 곳, 이런 지역이 이제 풍선 효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